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좀 바빴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고등학교 송동창에 정기이사에 또 참석을 하러 갔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갔다가 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좀 내려왔습니다.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밤 한 2시까지 좀 작업을 해서 하고 오늘 아침 작업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번 하고 나면 아마 거의 이제 6장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있는데 마무리를 이번에 할지 한 차례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아니면 다음 파트로 6장은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한 장만 남게 될 것 같으니까 경호학도 이제 거의 이론은 끝이 나 갑니다. 자, 오늘은 감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전에 대한 응급처치. 전기에 감전됐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전기에 감전되면 심부 조직에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심부 조직은 요 깊을 심자죠. 딥 티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진피 밑으로 표피보다 더 밑에 진피 이하에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기가 우리 사람의 몸은 전도체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죠. 우리 수분이 7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 쇼크가 오게 되면 부정맥을 유발해서 부정맥은 맥이 일정하지 않게 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쿵쿵쿵 이럴 때인데 쿵쿵쿵쿵 이럴 때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질식하거나 호흡마비가 오거나 심장마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한 전기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근육이 심하게 강직되기 때문에 딱 걷어봅니다. 전기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뼈까지 골절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갔다가 나간 쪽이 있습니다. 그럼 양쪽 모두 갈색 화상 흔적이 발견되는데 특히 나간 쪽의 상처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3도 화상과 유사하다. 굉장히 좀 상처가 심하다는 뜻이 되겠죠. 진피 손상이 나간 쪽이 더 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는 일단 감전을 일으키는 그 원천 부위, 그 감전자라고 부르는데 그걸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그라든가 하여튼 전기 단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구조 요청을 하고 호흡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호흡을 안 하고 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보온 조치를 하고 눕힌다. 자, 전기에 높은 전기에 감전되게 되면 전기 쇼크 오기 때문에 보온 조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쇼크 때도 보온 조치하라고 그랬죠? 보온 조치하고 눕힌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인공호흡 같은 거 하고 아주 심한 상태 같으면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죠. 다음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 착용했을 때는 안전벨트를 대각선에 매지 않습니까? 매게 되면 척추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 경추, 목이 탁 꺾이죠. 앞이든 뒤든 뒤에서 박으면 뒤로 꺾이고 앞에서 박으면 앞으로 꺾이겠죠. 내가 추돌했으면. 그럼 경추, 목뼈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벨트를 했는데 워낙 충격이 세기 때문에 우리 쇄골 있죠. 쇄골. 어깨 옆에 폭격한데 쇄골이라든가 골반이 골절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내부 장기 손상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각선 차고 복부에도 안전벨트 하죠. 그럼 이게 충격이 앞으로 확 축소됐다고 치면 안전벨트에 어떤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 내부 예를 들면 대장 같은 거, 소장 같은 거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안 했을 때는 머리, 그다음에 척추, 그다음에 흉추, 그다음에 복부 장기 손상이 종합적으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발성 골절이 우리 된단 말은 여러 군데가 골절된다는 얘기죠. 안전벨트 착용 안 하면 보통 차 안에서 다른 차에 부딪혀서 내가 죽거나 다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주로 막 구르면서 말이죠. 구르면서 차 안에 내가 받치는 거예요. 머리도 받치고 어깨도 받치고 팔도 받치고 다리도 부딪히고 이 다발성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차면 부상의 정도가 적다는 뜻입니다. 응급처치는 일단 허리라든가 이 목을 다쳤다고 보고 무조건 경추, 요추, 흉추 보호대를 착용해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면은 넓은 부목을 대야 되겠죠. 부목을 대고 머리나 이런 걸 고정해야 됩니다. 머리 고정되고 고정하고 허리 허리 그다음에 요추까지 전부 경추, 흉추, 요추를 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손상을 방지해야 되겠죠. 이게 막 움직이다 보면 디스크 같은 게 더 심하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주변에 인대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는 하악계림법을 하라고 했죠. 교통사고 환자는 경추를 다쳐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추를 다쳤을 경우에는 하악계림법을 쓰라고 했죠.
화학계림법을 써가지고 기도를 확보하고 목을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식은 없이 완전히 충격받아 의식이 없는데 구토를 할 때는 척추판 위에 눕혔다면 척추판 채로 척추판에 예를 들어 줄을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서 척추판 채로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어떤 구토물에 의해서 막히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여기 주의됩니다. 자,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 글자가 밑에 좀 잘려나갔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 익수자를 구했을 때. 익사는 아니고 익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죽은 게 아니고, 구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것인가. 일단은 익수자를 엎드려 놓고, 내가 뒤쪽에서 그 사람의 위쪽에서 내 양손을 가지고 배를 잡고 들어 올리면 배를 들어 올리게 되면 들어 올리면 상하로 흔들어주면 폐하고 위에 들어가 있는 각종 이물질이 있습니다. 뭐 나뭇잎이라든지 뭐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서 계속 뭐 물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물질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하면서 인공호흡이나 CPR을 한다. 뭐 당연한 거죠. 자, 여기 3번 주의해야 되는데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폐에서 물을 빼는 행위를 금지해라. 예를 들면 1번에서 이물질을 제거했어요. 이물질을 제거했는데 물 뺀다고 계속 복부를 잡아 당기고 위를 잡아 당기려면 물이 쿨쿨 나오는 수가 있는데 물을 빼는 행위는 금지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면 이물질만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물이 좀 나오면 그 다음 스톱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 유지하면서 인공호흡하고 CPR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부족이 상당히 오래 시간 산소가 공급 못 받았기 때문에 산소가 있다면 산소를 투여하면서 병원 운송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할 수 없고 119 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환자의 폐에서 물을 뺀다고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다음에 CPR을 30분 이상 계속 실시하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병원으로 간다. 자, 제가 얘기했죠. 익수자의 경우에는 인공호흡 또는 CPR을 30분 이상 계속해라. 물에 빠진 사람은 심장이나 뇌가 30분 이상 지나도 손상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CPR은 30분 정도 하면 그쳐야 되는데 익수자의 경우는 30분 1시간 정도까지도 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사 교상입니다. 교상이라는 것은 이빨에 의해서 물렸다는 뜻입니다. 독사에서 물렸을 때 응급처치입니다. 일단 독사에 물렸을 때 증상은 송곳니가 보통 1개 내지 2개 짜고 있습니다. 보통 2개 있겠지만 약간 가볍게 물리면 1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에 물리게 되면 구토 증상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빈맥 빈호흡 저혈압입니다. 어지러움이 동반된 저혈압입니다. 빈맥 빈호흡이 우려된다.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가빠지고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어지러우면 이 독사고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뱀을 물고 지나가고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부종, 물린 부위가 붓는다. 통증이 생긴다. 반상출혈이 있다. 예를 들면 약간 우리 동전 정도 모양, 동전 정도의 둥근 모양의 어떤 출혈이 있다. 그 다음에 붉은 반점이 생기죠. 붉은 반점이 피부에 생긴다. 그 다음에 신경근육장애, 그 다음에 의식장애가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신부전증이 오기 쉽습니다. 신부전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신장을 말합니다. 신장. 신장의 기능이 온전치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키드니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장은 여러분 노폐물을 걸러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죠. 그 노폐물이 몸 밖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몸 안에 굉장히 독소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별가인 같아도 무섭다. 그리고 신부전증 환자는 여러분 투석을 하죠. 혈액을 막 걸러가지고 투여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빈맥, 빈호흡, 저혈압, 반상출혈, 홍반, 신부전증 이런 것이 독사교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는 일단 뱀 독에 물렸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많이 뛰게 되면 피가 빨리 돌기 때문에 심장으로 독이 퍼집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주의됩니다. 심장보다 낮으면 중력에 의해서 심장으로 올라갈 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심장까지 독이 정맥을 통해서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심장보다 최대한 낮게 줘야 됩니다.
그다음 비누나 물로 상처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낸다. 그다음 물린 부위 5분의 20cm 윗부분을 뭐 붕대라든가 손수건 등으로 묶어서 피가 잘 안 통하게 하는데 너무 세게 묶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안 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피의 혈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정도로 묶으면 된다. 그래야만 병원 도착까지 안 풀어도 되겠죠? 너무 세게 묶는 경우는 뭐 손목이나 발목 절단됐을 때는 완전히 묶어야 되겠지만 독사의 경우에는 너무 세게 묶지는 않는다. 그 다음 상처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대지는 마라.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청 같은 걸 대고 된다든지 신문지를 대고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찜질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 부위에 손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냉찜질을 하되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뭘 대주고 얼음을 대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구를 흡입해서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독을 빨아내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다만 병원까지 1시간에서 걸린다. 너무 병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물렸다. 산소에서 물렸다. 그 다음 물린 지 15분 이내다. 독이 퍼지기 전이니까 이럴 때는 가능하면 흡입기구가 있다면 예를 보안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있다면 뽑아낼 수도 있겠죠. 입으로 직접 독을 빼는 행위는 해서 안 된다. 옛날에 이게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입안에 여러분 상처가 나 있다면 이 독이 바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상처를 칼로 절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혈관 신경 손상, 2차 감염, 화상풍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을 빼낼 때도 그 상태 그대로 두고 흡입기를 이용해서 뽑아내야 된다. 반지 같은 걸 제거해야 됩니다. 뭐 왜냐하면 물린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반지를 제거해야 되고 부어올랐는데 반지가 있으면 그 부분이 괴사 썩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글자 안 보이지만 이거는 먹을 것을 주면 안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주면 안 됩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머리에 서 있을 때 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반지 제거한다는 화상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죠? 자, 벌에 쏘셔도 됩니다. 뭐, 벌의 종류는 많습니다. 흔한 꿀벌이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말벌 중에서 장수 말벌이죠. 장수 말벌, 일반 말벌 있고, 뭐, 털보 말벌, 등 부분에 털이 많이 붙은 말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쌍살벌, 도시인데서 많이 보는 벌들은 주로 쌍살벌이에요. 그 다음에 땅벌,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그런 거 있죠.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 땅벌의 사투리가 땡벌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땅벌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벌들입니다. 꿀벌은 뭐 물려가 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따갑겠죠.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장수 말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뭐 보통 그 우리 꿀벌 중 그 이런 데 물려면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뭐 이제 성묘 갔을 때 벌초할 때 장수 말벌 또는 땅벌. 저도 우리 고향에 한번 갔었는데 산소 밑에 비석 비슷한 거 있는데 거기에 포장지를 넣어놨는데 비닐 천막을 넣어놨는데 그걸 딱 꺼니까 벌이 싹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해 갔습니다. 뭐 이게 뿌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충제 같은 거 하고 준비해 갔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벌초할 때. 그 다음에 뭐 통증, 부종, 가려움증이 되게 당연한 것이고 응급처치 중요합니다. 자, 벌침을 제거해야 되는데 뭐로 제거하느냐? 신용카드나 전화, 책받침 같은 납작한 걸로 물린 부위에서 바깥쪽으로 물린 부위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나 집게로 벌침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독중을 눌러가지고 독이 몸속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책받침, 신용카드 같은 걸로 벌침을 제거해라. 자, 그 다음에 상처를 비누나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얼음을 주머니에서 대준다. 직접 대지 말라는 얘기죠. 아까 뱀하고 똑같습니다. 얼음을 직접 입에 닿게 하지 마라. 그 다음 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먹을 거 주면 안 된다.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뭐냐면 대체로 고온에 열이 있는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예를 들면 아주 뜨거운 뭐 제철소에 용광로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너무 장시간 노출됐다. 그래가지고 40도 뭐 내외 열에 막 체온이 올라가 버렸다. 40도 내외로. 심하면 39도 40도까지 올라가죠. 아주 심하면 이거 의식 상실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장시간 노출되는 최악의 3D 환경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두통, 현기증, 구토가 납니다. 심하면 의식을 상실하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입술과 피부가 마르게 되겠죠. 바짝바짝 마릅니다. 고온의 열에 계속 노출되니까. 피부는 당연히 뜨겁고 마르고 얼굴색은 붉어지죠. 열에 노출되었으니까. 자, 우리 얼굴이 붉어진 거 있었죠? 119 이렇게 해서 1일산화탄소 중독, 그 다음 일사병, 열사병, 고혈압 환자는 얼굴이 붉어진다고 했죠. 119열. 그 다음에 맥박은 깡하고 빠릅니다. 자, 우리 열 받으면 굉장히 흥분하죠. 그러면 맥박이 빠르고 강하게 됩니다. 열 받으면 강하고 빠릅니다.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응급처치는 역시 선언한 옷을 가야 되겠죠. 옷을 벗기고 느슨하게 해주면서 머리와 어깨를 조금 높여줍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시원한 냉찜질을 해야 되겠죠. 자, 머리와 어깨를 조금 높인다? 머리에는 냉찜질을 해줍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사병도 마찬가지죠. 열사병하고 일사병 비슷한데 일사병은 주로 강한 햇빛에 노출된 거고 열사병은 뜨거운 열에 노출된 거예요. 일사병은 주로 스포츠 선수들이 테니스 경기를 결승해서 뜨거운 햇빛에서 5시간씩 했다. 일사병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환자 몸을 이불 같은 걸로 치고들어 싸가지고 찬물을 몇 분간 끼얹어준다. 이런 거. 그럼 중요합니다. 심장 방향으로 사지를 문질러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심장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있다면 손에서 어깨 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그럼 발 같으면 발바닥 쪽에서 위쪽으로, 그죠? 몸 쪽으로, 몸 가운데 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이게 심장 방향이에요. 심장 반대 방향입니다. 이런 정도. 자, 머리 어깨를 좀 높여준다. 머리 냉찜질을 한다. 심장 방향으로 사지를 마사지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상입니다. 요즘 동상에 걸린 사람 잘 없지만 어떤 경우있냐면 부산에서도 있었죠. 어떤 부산에서 어떤 등산을 좋아하는 어떤 할아버지들이 일본의 산에 갔었죠. 갔는데 악천후 했는데 가지 말겠는데 가서 갑자기 그 기상이 변하면서 말이죠. 돌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니까 거기서 오다가도 못하고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바람 치면서. 그래서 이제 전신동상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몇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반할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동상에는 부분 동상이 있고 전신 동상이 있어요. 아까 일본에 갔다 돌아가신 분은 주로 전신 동상인데, 부분 동상은 특정하게 어떤, 물에 빠져가지고, 얼음에 빠져가지고, 발만 빠졌는데 장시간 있었다. 이러면 부분 동상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대충 다 압니다. 동상을 입은 부위를 모직이나 천으로 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몸 전신도, 따뜻한 걸 입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방에 들어가게 하고 온수를 맞이해서 체온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저체온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너무 동상이 심해서 아리죠. 아리다 그러죠. 차고 저린다. 아리다. 아릴 때는 동상 부위를 더운 물에, 아주 뜨거운 물 말고 약간 더운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낸 정도 해야 됩니다. 계속 당하면 안 됩니다. 잠깐 넣었다 빼고 좀 이따가 또 잠깐 넣었다 빼고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직접 뜨거운 물주머니를 댄다든가 난로에 쬐다든가 뜨거운 물 가까이 가는 것도 좋지 않다. 서서히 이 동상에 걸린 부위를 서서히 풀어줘야 됩니다. 몸에 신체에 극기한 변화를 준 것은 굉장히 안 좋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3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집이 많이 생겼다 동상으로 해가지고 터뜨리지 말라. 터뜨리지 말라. 이거 화상하고 똑같죠? 화상하고 똑같습니다. 자, 전신 동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말이죠.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졸음이 옵니다. 일본에 등산하셨던 분들도 그런 졸음이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추위에 노출되면 졸음이 옵니다. 잠들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졸음이 오니까 당연히 눈도 둔해지고 걸음도 산만해지고 나중에는 의식을 잃게 되겠죠.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위험한 운동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응급처치입니다. 역시 따뜻한 곳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자, 더운 물에 온몸을 담그거나 담요로 온몸을 싸고 마사지를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더운 물에 온몸을 담근다 해서 이거는 장시간 담가야 된다. 전신 동상은 아시겠죠? 온몸으로 담요를 싸고 마사지한다. 물이 없으면 담요로 온몸을 싸고 마사지하고, 물이 있으면 온몸을 담가야 되겠죠. 그 다음 혹시 의식이 있다면 차나 물을 마시게 하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게 하고 안정을 시키고. 자, 더운 물에 온몸을 담그거나 온몸을 감싸고 마사지한다. 여기 중요하겠습니다.
타박상입니다. 타박상인데 뭐 어떤 둔한 물질 강하게 때리면 멍이 들겠죠? 그게 타박상이죠. 자, 타박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냉찜질입니다. 8시간, 10시간 정도 얼음이나 찬물로 냉찜한다. 자, 이걸 계속 한다고 하면 동상을 흘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음이 든 주머니가 있다면 그거를 약간 청 같은 걸 싸고 냉찜을 했다가 살이 좀 너무 차면 좀 때가 있다가 또 수시로 대주는 뜻입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멈추거나 뭐 부기가 좀 가라졌다. 그러면 온찜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다. 아까 독사에 물렸을 때 낮게 하라고 그랬죠? 심장보다 높게 하면 심장에서 피가 공급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박상 입은 데는 자꾸 부어오르니까 부종을 막기 위해서 심장보다 높게 한다는 거죠. 독사교상하고 타박상에서는 상처 부위가 반대다. 독사와 타박상은 반대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타박상을 외울 때 냉온 교독입니다. 냉찜질 먼저, 온찜질 두 번째. 1단계는 냉찜질, 2단계는 온찜질, 3단계는 녹기입니다. 냉온 교독이다. 이렇게 타박상은 냉온 교독이다. 이렇게 연상해 두시고 청상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알겠지만 우리 뭐 권총 뭐 이런 거는 뭐 개인 휴대가 안 되지만은 우리 뭐 공기총이라든가 뭐 사냥에서는 뭐 엽총 같은 거 있죠. 자, 이럴 때는 총상은 두 가지 경우 있겠죠. 머리나 복부라든가 몸을 팔을 간통했다. 심한 손상이에요. 근데 스쳐 지나갔다. 경미한 손상이죠. 이건 당연히 둘 다 안정시키는 게 1번이죠. 자, 이것도 안정, 1번도 안정, 이것도 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심한 손상이니까는 지혈이 가장 중요해요. 총알이 간통이 나갔다. 피가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해서 지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상처 부위를 당연히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피가 덜 납니다. 국소고양법을 써야 되겠죠. 심장보다 높게 한다 했으니까 요거 타박상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냉찜질을 한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심한 손상일 때는 안정, 압박, 상처를 올린다, 냉찜질한다. 안압상냉이에요. 안압상냉. 근데 경미한 손상은 약간 달라요. 일단 심장 안정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 냉찜질을 두 번째 합니다.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피도 별로 안 나요. 냉찜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를 올려준다는 거죠. 안냉압상입니다. 안냉압상. 자, 그래서 총상을 심하게 입었을 때는 안압상냉인데 제가 이걸 외울 때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경주에 가면 여러분 안압지가 있죠. 제가 안압지에 한번 저녁에 가봤더니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압지 위에 갔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 심한 총상을 입었을 때는 안압지를 가라. 안압지 위에 올라갔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 안압상냉이죠. 자, 심한 총상은 안압지를 간다. 이렇게 여러분 연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미한 손상은 냉찜질 두 번째입니다. 안냉, 압상. 냉이 두 번째로 옵니다. 자, 이렇게 안겨주시고. 자,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요즘 일산화탄소 중독은 없어요. 연탄가스 중독이죠. 요즘 연탄 쓰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은 거의 없긴 한데 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화재 현장에 예를 들면 갇혀있다가 나온 사람, 거기 유독가스 중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 차량에 히터를 두고 잠들었다. 일산화탄소 나와요. 그래 죽는 거예요. 이 일산화탄소는 여러분 산소를 뺏어가죠. 우리 뭐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쉽게 해서 산소를 뺏어갑니다. 산소의 공급을 줄여요. 그래서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현기증이 나다가 결국 나중에는 재수없으면 의식을 잃거나 죽는 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차라든가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한 사람들, 이 번개탄에서도 유독가스 나오죠. 일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예요. 색깔도 없고 어떤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아무 자극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연탄가스에 중독을 여러 번 돼본 적 있어요. 머리가 빠개질 때 아파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집 자고 나면 머리가 아플 때는 이제 바깥에 시원한 공기에 노출시키죠. 그런데 이게 산소를 다시 공급받아서 일산화탄소를 다 몸 안에서 내보내려고 하면 한 대여섯 시간 걸려요. 자연 상태에서 응급처치는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산소를 투여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지나면 머리가 아픈 게 없어지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일단 시원한 공기, 그 다음에 각종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물 종류, 뭐 음료도 좋고 설탕물도 좋고 커피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일단은 물 종류를 마시면 이 물 안에 여러분 산소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응급처치가 됩니다. 여러분 술도 똑같아요. 술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산소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머리가 빨개져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물 안에서 물이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술도 덜 취하고 머리도 덜 아프다.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물을 많이 줘라. 종류는 관계없다. 발작입니다. 경련이죠. 몸을 부르륵 떠는 거예요. 크게 떨면 대경련입니다. 간질 같은 환자들은 주로 크게 몸을 떨어요. 저도 이 간질 환자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멀쩡하다가 갑자기 몸을 막 자기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 팔, 어깨 막 떨어요. 막 뭐 비비 꼽니다. 그러다가 5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5분 지나면. 뭐 몇 분 돼 있지만은 뭐 대체로 보니까 제 전문상 3, 4, 5분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몸이 막 비비꼰다 해가지고 환자를 강제로 잡아서 앉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순간 경련이라는 순간은 굉장히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강제로 잡아 앉히려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 두 대 다만 넘어집니다. 보통 자빠져요.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물체 같은 걸 주변에 제거해서 머리라든가 뭐 다른 부위가 닿지 않도록 이걸 조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가라앉게 되면 환자를 평기에 조용히 눕히고 옷 같은 걸 느슨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 할 필요도 없고 음료 같은 걸 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침도 같이 흘린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기도를 막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약간 돌려주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질 환자 대경련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소위 애들이 경기한다고 하죠. 경기. 놀란 기운이죠. 경기. 이게 소아경련 또는 어린이 경련이에요. 요거는 어린이는 거의 한 10% 정도 나타난다고 해요. 2세에서 6세 어린이는 주로 나타나는데 경기를 좀 하는데 6세 정도 지나면 거의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뭐 의학자들 얘기는 어린이 뇌신경이 발달이 덜 돼서 뇌신경의 발달 과정에서 이런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보통 경기하는 원인이 보면 열성 경련이 많아요. 갑자기 열이 올 때 경련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5분 이내 끝나요. 자, 응급처치입니다. 뭐 옷깃을 느슨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어린이 경기는 좀 5분 정도 걸리는데 경련이 5분에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출 때는 더운 물수건을 대주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약간 체온과 비슷한 더운 물 약 한 37도, 8도 뭐 이 정도 뭐 더운 물 넣어가지고 몸을 싸준다는 거죠. 타월 같은 걸로. 옷을 벗기고 타월로 싸서 따뜻한 물에 넣어준다. 또는 더운 물수건을 대준다. 약간 체온을 덮게 해주면 이게 그 경기가 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얘가 경기에 걸렸는데 호흡이 중단됐다. 그러면 인공호흡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성경련인 경우에는 옷을 벗기고 열을 내려준다. 옷을 벗기고 열을 내려주되 심장 부위를 차게 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주의해라. 자, 예를 들면 우리 열성경련 같은 경우는 옷을 벗기고 열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열성경련이 아닌 일반 경기 있어요. 일반 경기. 내신경의 발달 불안정에 생기는 경기 경우에는 더운 물수건, 더운 물을 넣어가지고 마사지 같은 거 해주고, 가볍게 해주고. 열성경련은 옷을 벗겨서 더운 물을 넣으면 안 되겠죠? 열을 내려줘야 됩니다. 열을 내려준다 해가지고, 뭐, 이제 약간 뭐, 찬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데, 심장 부위를 차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심장에서 먼 부분, 팔다리 정도, 그죠? 이런 정도는 옷을 벗겨가지고, 가벼운 약간 냉찜질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열성경련의 경우에는 보온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열을 내려줘야 되니까. 물론 이런 것이 한방하고 양방이 달라요. 양방이가 옷을 벗기고 열을 내려주는데, 한방은 옷을 펴고 땀을 내라 그러죠? 자, 그건 우리 양방의 기준에, 양방을 기준으로 때 이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열성경련과 일반 경련이 조금 응급처치법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사불성 환자 응급처치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한번 설명한 한 적 있지만 얼굴이 창백한 경우와
얼굴이 푸르딩딩한 경우하고 얼굴이 붉은 경우 세 가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얼굴이 창백한 경우는 주로 맥박이 약하다고 그랬죠. 맥이 약합니다. 주로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심공이라고 그랬죠. 대출혈, 심장마비, 그 다음에 공포감. 대심공은 창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창대심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쇼크니까 주로 대출혈을 오면 쇼크 오죠. 심장마비 쇼크 옵니다. 공포감 쇼크 올 수 있죠. 쇼크는 주로 다리를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다리만 높여서 눕히고 보온 조치한다. 쇼크 때는 보온 조치한다고 그랬죠. 자, 창백한 경우도 보온 조치한다. 푸르등기하다 산소 부족입니다. 호흡 곤란이겠죠. 주로 산소 부족, 푸르등기한 경우는 주로 각종 약물 같은데 중독된 경우요. 또 중추신경이 중독된 경우는 주로 얼굴 푸릅니다. 그래서 이 산소 부족이니까 역시 인공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불어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물 중독돼서 병원을 당연히 데려와야 되고, 약물 같은 걸 많이 마셨다 하면 구토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면 구토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물 중독이 명백하다면 구토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을, 호흡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얼굴이 붉은 경우는 주로, 아까 얘기했죠. 119를 그랬죠. 일산화탄소 중독. 그 다음에 일사병, 열사병, 고혈압 환자는 얼굴이 붉죠. 그래서 맥박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대체로 맥박이 강해요. 열받았기 때문에 강하다. 그 다음에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경우는 주로 어깨와 머리를 약간 높여준다. 나머지 옥지에서 느슨하게 풀어준다.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는 열받았으니까 머리 부분에는 참 냉찜질을 해준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이 창백한 경우는 다리를 약간 높여주고 보온 조치한다. 얼굴이 푸른 경우에는 호흡이 곤란하면 인공호흡을 해주고 중독됐다면 구토시킨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주고 병원으로 데려간다. 약물 해독제를 써야 되겠죠. 얼굴이 붉은 경우에는 머리 어깨를 약간 높여주고 머리 부분에 냉찜질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응급조치 이론은 끝이 났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각종 응급조치 중에서 헷갈릴 만한 거 비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